안녕하십니까. 1거 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이 YDTI라는 말 딱 6개월 전에 참 쓰면서 되게 뻘쭘하고 민망했었는데요. 당당하게 좀 써보려고 합니다. 24.5 버전이고요. 24년도 딱 중간에 지난 버전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딱 6개월 전에 이 YD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에 맞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어떤 성향일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제가 MBTI 떠올리면서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친구한테 알려주면 조금 더 쉽게 학교에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네 가지 이 성향과 그 다음에 이 지표 중에 두 가지가 업데이트돼서 내용을 업로드해 봤고요. 8월달 말 한마디로 딱 1년이 지난 시기가 되면 25.0 버전, 즉 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처럼요, YDTI도 4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입시를 처음 준비하면서 1차 전형, 즉 내신과 출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압박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두 번째로 면접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성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이 자사고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시키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할 때 등급을 만드는 데에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졸업을 하면서 정시 수능 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흐름의 학교가 어울리겠어 라는 걸 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신 지수라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가 1차 전형에서 내신이 모두 A가 아니고 B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담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소개시켜 드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보면은요, 10개 학교 중에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여드리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쟁률이 높다라고 이 학교가 1차 통과, 내신 통과가 어려워라고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노란색 박스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쟁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엔 이공계 전형도 별도로 나와 있어서 개별적인 전형을 보고 준비하셔야 된다. 경쟁률을 보고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남녀 학생의 평균 값을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민족상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차 통과가 2배수가 아니라 300명, 물론 정원이 160명이니까요. 1.85 정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고요. 천안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2.11대 1, 즉 2대1의 경쟁이라면 그다지 많은 친구들이 탈락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의 합격자가 1.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조금은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정리해봤더니요, 보기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즉 상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대부고, 천안북일고, 하나고, 한일고처럼 빨간색 표가 큰 부분들 같은 경우엔 무조건 A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민족상한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약간은 B가 하나 있어도 모험을 해볼 정도입니다. 올해 성장하지 않는다면서, 상승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천과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B가 한 개 정도 있어도 일단 1차를 합격하는 거니까요. B가 있는 친구들은 김천고등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를 지원한 것도 방법이다 라고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이 부분은요, 전년도 24.0 버전, 즉 전년도 경쟁률과 보면 조금의 차이는 느껴지는데요. 상승되어 있는 학교와 그리고 조금 경쟁률이 떨어져 있는 곳이 보입니다. 경쟁률이 떨어진 대표적인 학교라고 하면 바로 현대청운고등학교하고 그리고 포항제철고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엔 지역 인재 전형의 의대 쪽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을 조금 고민했다 보여지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세 가지는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10개 학교에 매년 기록되는 학교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그 다음 과정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한 가지 내신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엔 다양성이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각 학교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과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해당 표에서는 노란색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걸 설명드려요.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 한 줄을 쭉 빙고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고2부터 시작해서 대입까지 수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상산고등학교와 현대청운고등학교 일반 같은 경우에 과학과 사회 박스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택 1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 과목이 사회나 과학이 있다면 두 학교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와 점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블로그에 꾸준히 매해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입력해보고 비교해 보신다면 효과적인 진로 지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첫 번째를 안내드렸습니다. 내신이 모두 A가 아닌 경우 일단 경쟁률을 보는데 1차 통과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내신에 해당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면접 지수예요.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고입 전형은 항상 두 개의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신 및 추결이고요. 그 다음 바로 이 면접이죠. 자, 면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기소개서인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학교를 서류형 면접학교,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외에 별도의 특수한 준비가 필요한 학교를 특수형 학교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면접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직 변한 부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산고부터 시작해서 빨강색이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등학교, 하늘고, 김천고 이렇게 5가지가 일반적인 서류를 제외하고 독특한 방식의 질문을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24.0 버전에서는요 천안 북일고를 독특한 학교로, 그리고 김천고등학교를 무난한 학교로, 한마디로 활동형과 기타형을 바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 의도가 좀 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천안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특이한 면접을 보지는 않지만 자기소개서 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독특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서류라는 곳에서 자기소개서만 생각을 활동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괜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서류 부분은 서류, 그리고 기타 특수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은 기타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장 특이한 학교 5군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노란색 학교, 상산, 현대청운,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기타 면접이 많죠. 즉 서류 이외에 별도의 학습, 공부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산고 같은 경우엔 당연히 수학과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엔 수학적, 공학적 사고를 물어보는 질문과 그리고 인성 영역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포함되었으나 이공계 전형이 별도로 빠지고 나면서부터 점점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민족사관 고등학교에는 입시의 탑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0분 동안 5개의 방을 20분씩 활동하게 되고 플러스해서 체력 검사까지 진행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빨강색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 활동 혹은 진로에 대한 목표의 방향성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습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라색의 대표적인 2개 학교, 외대부고와 하나고등학교입니다. 자, 이 2개의 학교는 공통적으로 이 10개 학교 중에 가장 자기소개서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된다 인 겁니다. 자기소개서 이 즉슨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둘은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의 질문을 꼬리질문을 통해서 사실과 깊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외대부고의 면접은 15분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3-4문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성하여서 본인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 이 학교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방금처럼 면접의 특수성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년도와 조금 다른 모습 보여드립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천안부기고 부분을 0.5 버전에서 바꿨습니다 말씀드리고, 25.0 버전, 즉 8월 달에 10개 학교에 2025학년도 전형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특수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학교가 오른쪽에서 가장 활동, 서류가 중요한 학교이고, 왼쪽이 가장 기타 영역, 교과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각각의 학교에 10개 학교에 안내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내신을 경쟁할 때 얼마큼 치열한가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느 학교나 1등급을 따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2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위치를 정할 때 약간은 국영수를 비교해보고 표준 편차가 작은 곳은 경쟁이 치열하고 표준 편차가 큰 곳은 조금은 공부를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여유폭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하고 외대부고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수를 보니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외대부고가 단연 경쟁이 치열하고요. 상산고, 현대청운고가 그 다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고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비율은 상당히 지역 전형의 비율과 매칭된다는 것 느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고민도 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것도 힘들지만 안정적인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정시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서울대의 경쟁력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서울대는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입결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과 정시 수능에 대한 적응력,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10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보기와 같은데요. 상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완벽한 정시형,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에 완벽한 수시형인 게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수시형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산고, 현대, 포항제철고등학교 이렇게 세 가지는 오히려 독창적인 느낌도 줄 수 있다인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정시가 되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한 친구도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결은 사실 이 10개 학교를 희망하고 응원하는 친구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자, 올해 서울대의 입결을 보면은요,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하락했음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하나고를 준비하기보다는 지역자사고나 지역 일반고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수인재가 조금 빠지면서 한마디로 의대의 인지도에 따라서 조절이 되었다는 게 한 가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2021년이 어떤 해였는지, 즉 현 졸업생이 들어왔을 시기가 어떤 해였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자사고가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학교에 가장 경쟁률이 적었던 해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우리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었다. 물론 졸업한 친구들 미안하지만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이렇습니다. 자, 그 결과 이러한 입결을 보여주는데요. 또 한 가지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서울대를 학교 정원 대비 몇 프로가 받느냐를 알아야지 수시든 정시든 간에 학교의 포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고등학교와 그리고 외대부고, 민사고 등이 10% 이상 서울대를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 이상이라는 건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만 되면 모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죠. 느낌 있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 단위 자사고는 매력 있는 학교입니다. 자, 24.0 버전과 24.5 버전을 비교하자면요. 그래서 변한 부분이요. 현대청운고가
경쟁이 조금 치열해진 대신에 정시, 서울대 입결 좀 낮아졌으나 오히려 의대를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한 가지 보여져서 노란색이 두 개나 체크된 학교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포항제철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살짝 줄고 현대청원고로 움직이는 이동세를 보였는데 정시 분위기는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분위기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천고등학교와 천안북일고의 서류 방향을 조금 틀었는데 이 부분은 천안북일고등학교의 면접이란 무엇인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잘 지켜보고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 후 10개 학교에 25학년도 전형이 나오면 YDTI 25.0 버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모두 화이팅입니다.